우리 사회 각종 현안들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 결과 또 여론조사 결과 함께 들여다보는 빅브라더의 민심 코너입니다.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 작년 0.98명 세계 최저 수준이죠. 저출생 고령화 정말 중요한 이 국가적 과제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육아 문제, 육아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민심을 읽어보도록 하죠. 여론조사 전문가 한국리서치의 김춘석 본부장, 빅데이터 전문가 빅커뮤니케이션의 전민기 팀장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주제가 주제이니만큼 아이들이 몇이에요? 몇 살쯤 됐고? 저는 하나에 4살입니다. 이제 4살? 네. 전 둘인데요. 그 대학교 1학년, 고등학교 2학년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저도 얘기해요? 네. 궁금한데요. 저는 하나인데 예. 다 컸어요. 그러시죠. 그런데 우선 이 결혼 단계에서부터 여성과 남성 사이에 육아에 대한 인식 차이가 있는지 예. 아니면 나중에 생기는 건지 뭐 이런 거 한번 좀 정리해 봅시다. 예. 그 한국리서치가 이제 매월 정기조사를 합니다. 전국 1,000명 모바일과 이메일을 이용하는 웹조사. 그러면 95% 신뢰 수준의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3.1% 포인트인데요. 예, 지금 언급하려고 하는 조사는 10월 18일에서 21일 지난달에 조사가 됐습니다. 예. 결혼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단어를 이제 주관식으로 3개까지 쓰도록 했습니다. 그 1,000명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사실 이건 빅데이터는 아니고요. 스몰 데이터를 할 수 있고. 그런데 이제 응답자 특성별로 그 관계 단어에 대한 관계를 좀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장점은 좀 있죠. 결혼하면 떠오르는 단어. 예. 뭐가 제일 많이 나왔어요? 가장 먼저 많이 떠올린 단어가 자녀, 아기, 아이 한 15%, 그다음에 집, 내 집 마련 한 12%. 이 두 가지는 그 남녀 간의 차이가 없었습니다. 아. 예. 그 3순위로는 그 기혼 여성 같은 경우는 가족 가정이 한 7% 정도였고요. 그다음 미혼 남성은 돈 재산 이게 12% 근데 걸렸습니다. 자녀하고 집을 1, 2등으로 꼽았다는 거는 여성 남성 다 똑같다 이거네요. 그렇습니다. 예. 예, 이게 뭐 부담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기대일 수도 있겠는데요. 연결망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 3개 단어씩을 응답했던 것은 그 연관이 있다 이렇게 이제 저희가 가정을 했고요. 그래서 한 전체 134개 단어 중복을 좀 감안해 보니까 2,387개 연결 관계가 이제 생겼는데요. 예. 그걸 통계 이제 프로그램으로 이제 확인을 해 보니까 남성은 크게 한 2덩어리, 여성은 크게 한 3덩어리 이렇게 이제 연결망이 형성이 됐습니다. 이건 아마 이제 남성보다 여성이 그 결혼에 대해서 더 민감하고 다양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또 의미하기도 할 건데요. 예. 먼저 남성을 보니까 크게는 가정경제와 관련된 그런 단어군이 있었고 그다음에 가족 공동체와 관련된 그런 단어군이 있었습니다. 가정경제와 관련된 단어군으로는 돈 재산, 집 내 집 마련, 직업 경제력, 빚 대출 또는 가장 부모 부양 이런 단어들이 있었고요. 예. 가족 공동체와 관련된 단어로는 사랑, 행복 즐거움, 가족 가정, 배우자 동반자, 희생 인내, 의무 의리 책임감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이 두 가지는 사실 여성에서도 동일하게 나왔어요. 가정 경제하고 가족 공동체. 그렇습니다. 뭐 당연하겠죠. 예. 예. 그런데 물론 이제 또 가정 경제 같은 경우 여성은 남자한테 없는 시댁 시월드 시집살이, 집안 대소사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게 또 특징으로 보이고요. 예. 여성에만 있었던 그 단어군은 엄마로서의 그 부담감과 관련된 단어들, 출산, 임신, 육아나 육아 부담 또는 구속, 족쇄, 노예 이런 단어들, 절망, 지옥, 무덤, 갈등, 부담 이런 단어들은 그 여성에게만 나온 그런 단어들이었습니다. 단어군 자체가 아예 여성에게는 하나가 더 있네요. 그렇죠. 엄마로서의 부담이라는 게. 예. 그리고 저도 지금 이 자료를 보니까 가정경제 단어군이 남성 여성에 똑같이 있는데 아까 김 본부장 가정경제에 시댁 시월드가 들어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성에게는 뭐 시댁 시월드뿐만 아니라 거기 자녀, 아이, 아기가 또 들어있네요. 예. 그래 보니까 저희가 보면 그 자녀, 아이, 아기가 남성에게는 좀 뭔가 희망, 그 긍정적 그런 그 미래 이런 의미와 연관이 되는 단어가 됐는데 여성 같은 경우에는 자녀, 아이, 아기조차도 가정 경제와 관련된 그런 인식으로 언급이 됐다는 거죠. 네. 그래서 뒤에서도 이제 살펴보겠지만은 그 육아에 있어서도 여전히 그 성별 간의 그 부담의 차이가 있는 건 분명합니다.
빅데이터에서 육아에 대한 언급량은 어느 정도입니까? 지난 1년 동안 1,404만 8천여 건 정도 언급되거든요. 와, 엄청나네요. 예, 이게 어느 정도 양이냐면 BTS 방탄소년단 언급량이 같은 기간 1,009만이니까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요. 예, 육아 관련 언급과 키워드 등장이 얼마나 많은지를 우리가 이제 알 수가 관심사는 있는 관심사군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어떤 연관어들이 나와요? 연관어 1위, 2위는 일상 소통이에요. 그러니까 아이와의 일상을 기록하면서 SNS로 소통하는 부모들 상당히 많거든요. 아하. 이제 우리가 육아스타그램이라고 해가지고 아이들의 사소한 그런 일상들을 이제 올리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보이는 단어가 주말이나 독방 육아입니다. 그래서 가장 걱정하시는 게 이제 주말이에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이제 유치원 가지 않는 아이들하고 하루 종일 뭘 해야 할지가 예. 굉장한 고민이고 예. 워킹맘들은 특히나 이제 주말에 밀린 집안일하고 육아를 해야 하는 고통을 좀 많이 토로했고 또 아빠들은 평일에 독방 육아한 아내들 위해서 아이들과 주말을 보내는데 이것 또한 힘들다고 이제 토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이제 아이들에 대한 사랑을 SNS에 듬뿍 담아 표현하는 어떤 좀 이중성도 보이거든요. 예를 들면 뭐 도치맘, 이게 요즘에 고슴도치맘이라고 해가지고 고슴도치도 제 아이는 이쁘다고 하잖아요. 우리 아이가 최고로 이쁘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새젤귀, 세상에서 제일 귀엽다. 이런 표현과 함께 새젤귀? 예. 야, 별걸 다 줄이네요. 그렇습니다. 이런 단어와 함께 독방 육아, 스트레스 등의 단어도 함께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육아는 이 두 키워드가 평행선을 그리면서 함께 존재하는 게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그러니까 힘들기도 하지만 또 행복하기도 하다. 예. 즐겁기도 하다. 예. 여론조사에서도 그런 그 이중성이 확인이 되나요? 그렇습니다. 그 확인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 여론조사상에서는 그 기혼과 미혼 간의 인식 차이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예, 예. 그 결혼 생활에서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저희가 4가지 문항으로 물어서 그래서 이제 종합 점수를 한번 환산을 해봤습니다. 그 4가지 문항은 경제 활동, 자녀, 배우자 가족과의 관계, 정부의 결혼 출산 관련 물질적 지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얼마만큼 행복하게 느끼는지를 이제 종합 환산을 해본 건데 100점 만점으로. 예. 그래서 이제 기혼자는 이제 결혼 행복 지표라 볼 수 있겠고 미혼자는 결혼 기대 지표라고 저희가 명칭을 이제 붙여봤는데요. 결혼 행복 지표는 100점 만점에 64점. 그다음에 미혼의 결혼 기대 지표는 55점. 그러면 기혼자의 결혼 행복 지표가 이제 높긴 하죠. 그렇지만 닥지점이라고 볼 수 있는 64점이고 예. 미혼자는 그 기혼자보다도 뭐 거의 좀 9점 가까이 좀 낮죠. 그러니까 이제 기대가 그만큼 떨어지는 거죠. 기대가 떨어지니까 결혼들을 안 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결혼하면 미혼보다는 조금 더 높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64점이면 그리 높은 점수는 아니다 그렇죠. 이거네요. 예. 이건 이제 총점이죠. 그렇습니다. 그 세부 내용으로 들어가서. 예, 아까 이제 4개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이제 보면 그 중에 4개 중에서 자녀와 관련된 행복 지표가 좀 높습니다. 그러니까 기혼자는 73점. 그리고 이제 기혼자 같은 경우는 시댁이나 처가 관계된 그런 행복 지표는 56점으로 가장 낮고요. 예. 미혼자 중에서도 그 자녀 기대 지표가 58점으로 상대적으로는 높아요. 경제활동 기대 지표가 53점으로 가장 낮고요. 어쨌든 이제 기혼이나 이제 미혼도 모두 전체 지표보다는 자녀에 대한 기대 지표가 높은 편이긴 한데 그래도 이제 자녀와 관련된 그 기혼의 행복 지표, 그다음에 미혼의 기대 지표 간의 차이가 이제 큰 점이 분명히 있죠. 예. 그만큼 자녀는 결혼 생활하고 있는 사람이나 그다음에 결혼을 고려하고 있는 사람에게 어떤 행복 또는 기대 어찌 보면 양날의 칼이 될 수 있는 그런 그 이중적 존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빅데이터에서도 이 자녀하면 긍정 감성어, 부정 감성어 선명하게 나오겠는데요. 예, 좀 안타깝게도 부정 감성어 비율이 훨씬 높았습니다. 높아요? 29.5 대 46.5거든요. 근데 여론조사는 그래도 기대가 있는데 빅데이터 아무래도 언급은 이 화풀이 내지는 신세 한탄 예, 맞습니다. 이런 거군요. 예, 긍정 감성어 보면 뭐 좋다, 사랑한다, 문제없다, 잘하고 있다, 갖고 싶다 이런 단어들인데 부정 감성어는 독방 육아, 힘들다, 지치다, 싫다, 심하다, 고통 이렇게 굉장히 좀 격한 표현들이 많더라고요. 예. 특히 이제 독방 육아하는 걸 굉장히 두려워했고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면 너무 지치고 힘들다는 표현을 많이 했습니다. 심지어는 뭐 X 같은 이런 욕이 부정 감성으로 드러나는데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다라는 말이고요. 육아 시스템의 부족함도 지적하면서 가까운 곳에 아이를 봐줄 사람이나 장소가 없는 것에 대한 좀 불만이 강했고 특히나 독방 육아하는 여성의 경우는 남편에 대한 불만이나 불신의 표현들이 상당히 많이 등장을 했습니다. 예. 그 저출생이 이제 이래서 나타나는 거 아니겠어요? 예. 여론조사상으로
앞으로 출산의 계획이 있는지 등등 예. 이런 거 물어봤죠. 그렇습니다. 이것도 이제 미혼과 기혼간의 차이가 좀 있는데요. 그 출산에 대해서 기혼은 결혼 당시 그 자녀를 낳겠다고 생각했다는 응답이 이제 89%, 본인이 결혼할 때 예. 낳지 않겠다는 응답은 14%에 불과했거든요. 11%. 11%. 40대 이상 그리고 월소득 500만 원 이상 고소득층에서 자녀를 낳겠다는 그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았어요. 그렇겠죠. 예. 반면에 그 미혼은 결혼하면 자녀를 낳겠다는 응답이 57%, 낳지 않겠다는 응답이 43%입니다. 예. 자녀를 낳지 않겠다는 응답은 특히나 여성 55%, 화이트 컬러 51% 이쪽에서 높았어요. 기혼은 상대적으로 미혼보다 연령대가 높다는 점도 좀 고려가 돼야 될 거라고 봅니다. 이런 조사 결과를 보니까 저출생 생길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뭐 거기에 더해서 예. 경제활동 참여 이 부분에 대한 부분도 사실 좀 고려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예. 기혼 여성의 경제활동 경험은 37%인 반면에 미혼 여성의 경제활동을 희망한다는 비율은 72%거든요. 그런데 그 이번에 그 통계청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2019년 상반기 고용조사 결과에 예. 30대 기혼의 31%가 경단녀, 그러니까 경력 단절 여성입니다. 그렇죠. 그중에 이유를 보니까 42%가 육아 때문에 경력 단절을 해서 이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경제활동 참여 예. 문제가 좀 출산에 미치는 육아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크다고 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서구 선진국 출산율이 쭉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간 나라들을 보면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아져야 출생률도 다시 높아진다고 해요. 예. 그렇게 나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처럼 아직은 그 중간 단계에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자, 지금보다 더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더 높아지면서 경력 단절 없이 육아가 가능하도록 하는 시스템. 예. 이렇게 가야 되는데 아직 못 가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다음에 이제 그 아빠 육아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4살짜리 아이둔 전 팀장은 많이 좀 해야죠. 저는 뭐 안 할 수가 없는 지금 그죠? 환경입니다. 예. 그죠? 안 했다가는 요즘엔 큰일 나죠. 네. 주말 같은 경우는 또 전담해서 보고 있습니다. 주말은 완전 전담. 네네. 저도 뭐 그 아이 좀 많이 분담했다고 생각하는 남자니까 생각은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아마 그렇게 또 비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야, 여론조사에서 육아 분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예, 그 한국리서치가 그 같은 형태의 조사로서 지난 10월 4일에서 7일 그 조사를 했던 결과를 보면은요. 예. 책임감과 실제 부담을 좀 나눠서 한번 좀 물어를 봤습니다. 그 자녀 육아, 이제 먹이기나 씻기기, 재우기 이런 것에 대해서 책임감이 누구에게 더 많냐 이렇게 봤을 때 남자가 더 많다는 응답이 3%, 여자가 더 많다는 응답이 55, 동일하다 42. 사실은 여기 남자보다는 여자가 더 많다고 동일하다가 그 큰 차이가 없다는 점이 이제 사실은 조사 예. 결과에 주목되는 그 결과라고 볼 수 있겠는데 예. 그런데 그러면 실제 부담은 남자가 더 많다 5%, 여자가 더 많다 72%예요. 동일하다가 23%. 실제 생각과 실제가 다른 거죠.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숙제나 성적 관리에 대한 책임감, 남자가 더 많다 6%, 여자가 더 많다 44, 동일하다 50인데 실제 부담은 뭐 남자는 그렇다 치고 여자가 더 많다가 69%예요. 네. 동일하다가 24%. 예. 그러니까 그만큼 육아에 대한 분담이 실제로는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인식상으로도 아직 멀었고 그렇죠. 실제로는 더 그렇고. 더더욱 멀었고 예. 빅데이터 상에서는요. 지금 남성이나 남자라는 키워드를 포함한 육아 관련 언급량이 38,600여 건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별로 없군요. 네,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고요. 이 연관어도 보면 좀 의미가 있어요. 1, 2위는 뭐 아이 시간에서 아이와 시간 어떻게 뭐 보내는지 이런 이야기인데 그 이후부터는 휴직, 육아휴직, 직장, 사회, 회사, 독박육아, 주말 스트레스 이런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이 직장, 사회, 회사, 아이에 대한 사랑이나 SNS 활동은 눈에 띄게 줄고 사회 안에서 아이를 보는 남성으로서의 어떤 시각이 좀 부각되고요. 예. 여전히 일터에서 육아하기 위해서 휴가를 낸다거나 휴직하는 게 뭐 그렇게 편하지는 않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평일에는 일하고 주말에는 아내 대신해서 또 독박 육아하는 거에 대한 스트레스 굉장히 많이 토로하고 있습니다. 전 팀장 같이. 그렇습니다. 긍부정 감성은 어때요? 28.8대 40.3이에요. 그 긍정 감성어 중에 쉽다, 행복하다, 뭐 공감 좋다. 대충 보는 분들은 또 쉽게도 느껴지나 봐요. 예. 근데 부정 감성어 보면 부담, 독박 육아, 울다, 차별, 스트레스, 어림없다, 지적받다. 네.
그러면서 그 최근 육아 함께하는 북유럽 아빠들을 라떼파파라고 하면서 많이 언론에서 보도가 됐는데 왜 또 라떼 파파라고 그래요? 이게 왜냐면은 그 4시쯤에 퇴근해가지고 커피 한 잔 들고서 아이들을 유모차에 태운 다음에 이렇게 좀 여유 있는 모습, 자연스러운 모습들이 이야, 보여지거든요. 4시에 퇴근해서 예, 이런 감성어들하고 비교하면 재밌더라고요. 라떼파파 긍부정 비율은 63.3 대 14.6이에요.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다 그거군요. 그래서 긍정 감성어 행복, 자연스럽다, 적극적이다, 좋다, 가능하다. 근데 부정 감성어는 불가능하다, 힘들다, 예. 고민 어렵다. 자연스럽고 좋은 모습이지만 우리 현실에서는 어렵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육아휴직 뭐 사실은 겁난다, 걸림돌이 많다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예. 실제 조사에서도 드러나죠. 그렇습니다. 그 앞선 한국리서치 조사에서 육아휴직 의향이 없거나 추천하고 싶지 않다는 응답자 126명의 그 이유를 물어봤거든요. 예. 가장 큰 이유는 승진 누락과 같은 회사에서의 불이익을 받을 것 같아서 아하. 36%, 아. 동료들의 업무 부담이 가중될 거니까 좀 염려스러워서 25%, 전체 응답자 60%가 직장 상황에 대한 그런 염려, 우려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예. 육아휴직을 못하는 거죠. 당연한 얘기 같네요. 예, 아직 그렇습니다. 우리 기업 문화가 안 바뀌었다는 그렇죠. 얘기죠. 출산 관련된 많은 정책이 있잖아요. 예, 실제 효과가 있는지 예, 조사상 어떻게 나옵니까? 인식조사. 예. 그 결혼 출산과 관련한 정부의 물질적 지원이 도움이 된다는 응답과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응답 각각 50%입니다. 팽팽하군요. 사실은 일반적으로 이제 정부 정책에 대한 그 신뢰나 효과 평가는 사실 박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 점에 비하면은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50%, 저는 낮지 않은 수준이라고 일단은 보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기혼은 54%, 유자녀 같은 경우 기혼자의 55% 높은데 미혼이 도움된다는 응답은 40%에 그치거든요. 이 점이 더 문제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러니까 미혼은 아직 경험을 안 해봤고 기대도 그리 높지 않다. 그렇죠. 아. 그래서 또 그 정도의 지원 갖고 되겠느냐 또 예. 이런 생각도 있겠죠. 예.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이제 근로환경 개선이 더 시급한 문제다. 사실 물질적 지원 이런 것보다도 그 응답이 32%로 가장 높았고요. 결혼과 출산에 대한 사회 인식에 대한 그런 개선이 더 좀 시급하다. 이런 응답이 또 24%. 그러니까 좀 물질적인 것보다 사회 환경적인 어떤 지원, 네. 제도 마련 네.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렇죠. 정책 하나의 문제가 아니다. 예, 범사회적 과제다. 그렇습니다. 빅데이터 상에서는 육아 관련된 국민들의 바람 어떻게 표현되나요? 육아에 대한 바람과 관련된 키워드 보니까 일단은 지금 내 몸이 힘들다 보니까 어떤 정책이나 지원보다는 좀 쉬고 싶은 그런 감정들이 많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면서 육아에 대한 어떤 정보와 교육도 좀 받았으면 하는 바람도 많았고요. 그 외에는 회사의 이해, 사회의 지원과 관심 이런 키워드들이 많이 등장을 했거든요. 일단은 좀 쉴 시간이 우리 예. 부모들에게 필요하지 않나 싶네요. 예. 이런 우리 국민들의 인식이 전반적으로 다 같이 발현해야만 출산율, 출생률이 높아질 수 있다. 시간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기까지 합시다. 한국리서치 김춘석 본부장, 빅커뮤니케이션 전민기 팀장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수고했습니다.